일단 새 컴포지션 여시고 960540으로 볼게요. 25초로 볼게요. 960540 25초. 네. 솔리드를 하나 생성할게요. 여기는 이제 파티클을 줄 거고요. 화이트 솔리드로 사이즈 그대로 오케이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파티큘러를 적용할게요. 파티큘러 찾아서 일단 적용하시면 되고요. 왼쪽에서 발사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에미터의 타입을 지금 포인트고 디렉셔널로 바꿀게요. 유니폼은 디렉셔널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할 거라서 지금 이렇게 뒤쪽으로 가겠죠. Y 로테이션 90도 넣어주시고요. 뭐 개수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파티클 퍼 세컨드 10으로 줄일게요. 벨로시티는 200으로 올릴게요. 이렇게 이제 나가겠죠. 자, 포지션 X 좌표를 0으로 해서 왼쪽 끝으로 맞출게요. 자, 여기까지 에미터 설정해 보시고요. 밑으로 얘가 가다가 여기서 끝나버리죠. 이렇게 한참 있어야 되니까 파티클 열어서 라이프를 한 일단 7초 정도 줘볼게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너무 이렇게 작게 할 건 없으니까 사이즈를 한 10 정도 키워주시면 되는데 사이즈가 커지니까 너무 많아 보여가지고 개수를 절반으로 줄일게요. 파티클 퍼 세컨드 5로 줄일게요. 짜잔. 여기에 이제 에러가 있나요? 자, 에이스니까 잘할 거예요. 그래비티를 볼게요. 피직스 여시면 그래비티 있죠? 50으로 줄게요. 그 다음에 피직스 모델이 있는데 에어하고 이제 바운스가 있어요. 에어는 이제 우리 기존에 뭐 날아가는 거, 바람 타고 가는 구름 글자, 뭐 낙엽 날리는 거에서 에어 설정을 해봤죠. 바운스가 있어요. 바운스는 이제 밑에 바운스 옵션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데요. 얘는 그 레이어를 지정해줘야지 쓸 수 있어서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솔리드를 생성할게요. 화이트 솔리드로 하시고 바텀이라고 할게요. 이름을. 오케이 하시고요. 레이어 순서를 밑으로 내려주시고 3D로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빨간 X축으로 쉬프트 드래그해서 90도 마이너스 90도 쉬프트 드래그로 돌려주시면 되죠. 여기 빨간 동그라미에서 돌리면 되죠. 지금 오리엔테이션은 270도고요. 자, 이제 셀렉션 툴로 Z축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자, 포지션 Y 540, 540으로 하면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색깔이 파티클이 하얀색이라 겹치면은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파티클 색을 먼저 바꿀게요. 파티클로 와서 컬러를 뭐 하나 주세요. 잘 띄게 오렌지색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조금 키울게요. 한 14 정도로 조금 키우고, 가장자리가 소프트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패더가 있어요. 지금은 얘가 그 고무공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피어 패더를 낮출 거예요. 스피어 패더를 한 15 정도로. 0이면 너무 2D 같으니까 15 정도로 줄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데, 바닥을 인식하게 하려면요, 이게 바운스를 열어서 거기에 플로어 레이어가 있어요. 플로어 레이어를 바텀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튕겨서 가요. 이렇게. 네. 바운스는 바운스에 있죠. 네. 바닥에 지금 걸리죠? 플로어 레이어. 네. 여기서 얘가 좀 튕기게 하려면요, 그 바운스를 올려주면 돼요. 바운스 수치를 75로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튕겨요. 이렇게 약간 그 달나라 중력 같지 않아요? 지금 튕기는 게 우주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처럼. 그래비티가 약간 지구 중력처럼 보이려면요 100을 주셔야 돼요. 그래비티가 100이 되면은 이렇게 조금 일상생활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낌이 좀 비슷해져요. 이렇게. 이 튕기는 바운스가 다른 거는 거기 바운스 랜덤이 30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반발력이 30% 차이가 더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 속도도 좀 차이가 있죠. 지금 벨로시티도 랜덤하게 쏘니까 기본 속도에다가.
벨로시티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한 220 정도로. 에미터의 벨로시티를 220으로 조금 더 올렸고요. 개수를 조금 줄일게요. 파티클 퍼 세컨드를 3으로 줄일게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재생이 빨리 될 거고요. 그래서 튕기는 느낌. 바운스를 한 90 정도 주시면은 더 많이 튕길 거예요. 그래서 탱탱볼처럼 위로 높이 올라간 애들이 나오죠. 100으로 하면 아마 화면 끝까지 올라갈 거고요. 바운스 랜덤을 25로 조금 낮출게요.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가 있죠. 슬라이드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찰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슬라이드를 50으로 낮추면은 얘가 속도가 튕길 때마다 앞으로 가는 속도가 반으로 줄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제자리에서 튕겨요. 슬라이드가 100이 되면은 속도가 전혀 안 줄고 그대로 가요. 뭐지? 공기 저항이 전혀 없는 느낌.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이 전혀 없는 느낌이 돼요. 슬라이드를 한 80 정도 주시면은 이 정도 느낌으로 튕겨가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성으로 튕기는 느낌을 조절하시게 돼요. 플로어 모드가 있는데 인피니트 플레인이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바텀 레이어를 스케일을 줄여볼게요. 바텀 레이어에 S자 눌러서 스케일을 50%로 줄여볼게요. 어떻게 되나? 다시 0초에서 보면요, 어떻게 되긴 뭐 똑같죠. 네. 근데 허공에도 튕기죠. 지금 허공에도 막 튕겨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바닥을 무한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인피니트 플레이는. 네. 인피니트 뭐 이런 거, 이터널 뭐 언피니시드 뭐 이런 다 비슷한 뜻이죠. 네. 그럼 또 뭐 딴 거 레이어 사이즈 이걸로 바꿔볼까요? 레이어 사이즈로 하시면요, 가다가 저 지하 세계로 빠져요. 두 번째는 지하로 떨어져요. 오징어 게임처럼 줄다리기 하다가 저 밑으로 안녕 하고 사라져. 그래서 이렇게 파티클이 떨어지다가 어느 한 군데에서 이렇게 딱 바운스 돼가지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어요. 계단이라든가 마루 같은데 한번 탕 튀기고 그런 느낌 있죠. 솔리드는 그 네모나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사이즈나 레이어 알파나 똑같아요. 근데 레이어 알파로 할 때는 조금 이가 렌더링이 조금 느려지는데 이건 알파 값까지 계산해서 그렇고요. 예를 들어 뭐 바닥이 동그란 이미지다. 포토샵 레이어처럼 이렇게 가장자리가 투명 부분이 있는 이미지다 하면은 그 투명 경계선을 인식하는 게 레이어 알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토샵 레이어를 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밑에 테이블을 동그랗게 하겠다. 그러면은 레이어 알파. 뭔지 아시겠죠?
자, 지금은 레이어 사이즈로 놓으시고 다시 스케일은 100으로 놓을게요. 바텀의 스케일. 자, 그래서 어떤 바닥에 튕기는 파티클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바텀 스케일을 조금 더 키울게요. 뭐 이게 100% 꼭 맞출 건 없죠. 지금 120으로 키울게요. 120, 150으로 키워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파티클로 와서 파티클에서 그 지금 이제 플로어 모드 레이어 사이즈로 놓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나 더 할 게 이제 콜리전 이벤트. 이거는 충돌 조건이에요. 충돌할 때 어떤 상황을 발생할 거냐. 그래서 바운스는 지금처럼 튕기는 거예요. 이렇게 튕겨서 가는 거. 공 색깔을 좀 다 똑같으니까 좀 너무 헷갈리네. 위에 칼라 랜덤을 한 60 정도 줘서 색을 섞을게요. 칼라 랜덤 수치 주시고, 콜리전 이벤트 바운스는 그렇고요. 슬라이드는 뭐냐, 슬라이드는 바닥에 부딪히면 스케이트 타는 거, 쫙 미끄러지는 거. 이런 식으로. 바텀을 조금 올려볼까요? 제가 바텀의 포지션을 약간만 올릴게요. 500 정도로 올릴게요. 바닥이 너무 좁아 보여서. 그 다음에 스케일은 지금 200으로 키웠어요. 바텀의 스케일 200, 포지션 500, Y 500. 자, 이제 바닥이 조금 더 넓게 보이죠, 아까보다는. 다시 파티클로 와서, 슬라이드는 그래서 그냥 바운스 속성이 의미가 없고요. 이제 마찰력만 조절하시면 돼요. 이거 슬라이드 값을 줄이면은 빨리 줄어드나요? 그렇지도 않네. 얘도 의미가 없네요. 자, 슬라이드는 쭉 미끄러지는 거. 스틱은 뭐냐면요, 스틱은 그 달라붙는 거. 이제 라이프가 끝나니까 사라지고요. 라이프를 좀 늘릴게요. 라이프를 10초로 늘릴게요. 그 눈 같은 거 내리거나 뭐 낙엽이 떨어져서 바닥에 쌓인 상태로 그냥 놔두는 거 있죠. 어떤 뭐 깃털이 날려서 떨어져서 쌓여있는 거, 그런 연출 하실 때는 스틱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바닥에 쌓이는 파티클을 할 수 있어요. 스틱. 슬라이드는 미끄러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그란 물체지만 뭐 이렇게 눈송이가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눈송이로 하려면 얘를 저거로 하면 되죠. 클라우드릿으로 하면 이제 좀 커서 무슨 주먹밥 같지만 하얀색 그 소프트하게 하시면 눈송이가 되니까. 혹은 뭐 낙엽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떨어져서 바닥에 쌓이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스틱이고요. 킬. 소멸하는 거.
킬은 뭐에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벽에 부딪혀서 사라지는 파티클 있잖아. 그런 거. 예를 들어 막 기관총을 쏴. 기관총이 막 날아가서 벽에 부딪혀서 사라지는 거. 그런 연출을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킬. 혹은 뭐 포탄이 날아가서 사라지는 거. 그 미사일 날아가는 것도 하죠. 불화살 날아가는 것도 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 이미지로 바꿔서 파티큘러 이미지 바꿔서 하는 것 다 배웠잖아요. 불화살 뭐 한 100개 날아가서 벽에 부딪혀서 사라지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중력은 별도예요. 예. 그래비티는 뭐 바운스건 에어건 상관없이 기본 설정이고요. 피직스 타임 팩터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이거는 음악하고 연동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용하면은 또 파티큘러를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예, 뭐 공처럼 튕기는 걸 하겠다. 그럼 바운스. 야구공이나 테니스공일 수도 있죠. 테니스공 튕기는 거 할 수 있고요. 슬라이드는 이렇게 쫙 미끄러지는 물체. 스틱은 들러붙는 거. 킬 하면 소멸. 얘를 숨겨놔도 소멸해요. 하나 특징이 바텀을 눈 떠놔도 소멸하니까, 만약에 파티큘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사라지게 하겠다, 떨어지다가 중간부터는 사라지게 하겠다, 그러면 킬을 하시고 바텀 영역을 잡아놓으면 그 레이어를 지나갈 때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스크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고요. 자, 다시 바운스로 바꿀게요. 이제 바운스가 기능은 제일 많아요. 전체 옵션을 다 쓸 수 있고. 자, 일단 저장을 한번 세이브 하시고, (2월 7일이고요) 파티큘러에 바운스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월 레이어가 있는데, 이미지를 불러볼게요. 에펙트 소스 폴더에 월이 있죠. 월, 여기 브릭월을 불러볼게요. 1280 사이즈인데 그거를 내려주시고, 바텀 레이어 위에다 놔주시고요. 3D로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R자 눌러서 오리엔테이션 Y 값을 90도 돌려주시면 되고, 오리엔테이션 Y 값 90도, 그 다음에 포지션 X 값 P 눌러서 포지션을 우측으로 이동. 이쯤에 놓을게요. 그냥 대략 840 정도? 840 정도 났어요. 네. 벽이 됐죠? 자, 다시 파티클 레이어 선택. 월 레이어에서 이 브릭월 JPG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월 모드도 여기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인피니트, 레이어 사이즈, 알파. 그래서 지금 레이어 사이즈로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벽에 부딪혀요. 바닥에도 부딪히고 벽에도 부딪혀서 반대로 튕겨가요. 이렇게. 일반지. 테니스 공이 벽에 부딪히기도 할 수 있어요. 네, 요 개수를 좀 줄일게요. 파티클 퍼 세컨드를 1.5 정도로 좀 줄이고 1.5로 줄게요. 그 다음에 속도를 조금 올릴게요. 벨로시티를 한 230 정도로 조금만 올릴게요. 자, 일단 바운스를 얼마 줬지? 네, 바운스 90. 슬라이드는 85로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네. 벽에 부딪히나요? 네. 네, 조금 더 높게 가려면은 네, 바운스를 한 93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많이 튕기죠. 그래서 지금 일단 벽에 이렇게 부딪혀서 돌아오는 연출이 되는지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바닥하고 벽까지 지금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재생이 느려지고요. 자, 뭐 지금 바운스는 90 이상, 슬라이드도 뭐 85 내외 뭐 이렇게 조절해 보시고 뭐 수치가 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피직스 설명은 됐어요. 억스 시스템 볼게요. 네. 저장한 거 있나요? 월은 월 선택하면 되죠. 여기서 보면은 에미트가 이제 우리는 컨티뉴어슬리로 했잖아요. add bounce 이벤트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네. 바운스를 쓰면은 이 바운스 이벤트를 할 수 있는데 그 억스 시스템은 잔상이잖아요. 이렇게 컨티뉴어슬리는 뒤에 꼬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바운스는 충돌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얘서. 요 컬러를 컬러 프롬 메인을 100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한 개 나오네. 알라쿠 가네요. 닭이 똥 싸고 가는 거지. 충돌했을 때 발생해요. 그래서 얘를 파티클 이게 바뀌어요. 옵션이 파티클 퍼 콜리전 파티클 퍼 콜리전을 한 50으로 올려주시고 얘가 뭉쳐있어요. 파티클 벨로시티를 15 정도 줄게요. 15? 20, 25 이렇게 주면은 충돌했을 때 너무 느리다. 수명 라이프를 1.5초로 할게요. 오케이. 그래야 제대로 보이죠. 짧아서 라이프를 1.5초. 그러면 이제 충돌했을 때
이렇게 알까고 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이즈 여기 있죠. 사이즈를 1로 줄여볼게요. 그리고 파티클 퍼 콜리전 한 150 정도로 시게 해줄까요? 네, 개수를. 파티클 콜리전을 150으로 올리면은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충돌했을 때 그런 먼지 나는 느낌으로 속도가 조금 올라가야 되겠다. 벨로시티를 한 35 정도 줄게요. 네. 이렇게 먼지 퍼지는 느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벽에도 부딪히면은 네, 이렇게. 근데 뭔가 좀 물리적으로 좀 어색해 보이죠. 그 바닥에 공을 튕기면은 바닥에 그 먼지나 모래가 어떻게 튕겨요? 약간 근데 얘가 공이 튕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축구공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공기가 흐름이 이렇게 공이 만든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모래먼지가 공이 가는 쪽으로 좀 쏠려요 이렇게. 네. 그 모래바닥에 축구공 튕겨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요게 있어요. 이너릿 메인 벨로시티. 얘를 한 80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은 충돌해서 이렇게 따라가요. 되게 세죠? 예, 이 정도 주면 안 되고 한 35 정도 줄게요.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예, 그쵸? 자, 이너릿 메인 벨로시티는 너무 세게 할 건 없고요. 20%만 줄게요. 예. 그래서 약간의 이제 치우치게 할 수 있어요. 그 방향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라이프 랜덤을 줘요. 라이프 랜덤을 한 20%. 그래서 약간 사라지는 타이밍을 다양하게 해주고. 자, 일단은 뭐 수치들을 그냥 다 손 대봤어요. 자, 지금 이제 다시 위로 가서 이제 파티클 퍼 세컨드는 1로 줄일게요. 이제 개수를 좀 줄여서 보고, 위치가 이쪽에서 나오죠? 네. 자, 지금 튕겼을 때 약간 그 불꽃이 나오는 것처럼 연출해 볼게요. 자, 밑으로 가서 억서 시스템, 파티클 퍼 콜리전은 100으로 줄이고요. 이너릿 메인 벨로시티는 15로 조금 더 낮출게요. 타입은 클라우드 리스로 바꿀게요. 클라우드 리스로 하고 사이즈는 한 1.55 정도로 조금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라이프 이거 펜으로 하셔가지고요. 사이즈가 뒤로 가면서 줄어들게 이렇게 좀 낮춰줄게요. 밴드 쪽. 지금 억스 시스템이에요. 사이즈 오브 라이프
라이프를 그리고 1초로 줄일게요. 길 필요는 없고 바로 사라지게 라이프 1초로 줄여주시고 블렌드 모드는 애드로 할게요. 그 다음에 오페시티 내려와서 오페시티 볼 라이프 10으로 바꿔주시고 엔드 쪽을 떨어뜨려 줄게요. 약간 요거는 끝에 가서 더 떨어지게. 자, 사이즈 오브 라이프랑 오페시티 오브 라이프가 조금 더 늦게 떨어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튕겨서 이렇게 파티클이 나오는 것처럼 파티클 벨로시티를 30으로 조금 줄일게요. 그 다음에 파티클 퍼 콜리전도 한 80 정도로 조금 줄여주고요. 지금 벽에 부딪혔을 때 뭔가 이렇게 마찰 불꽃이 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잔상 억서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바운스 이벤트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거기서 또 속성이 또 있나? emit probability 얘는 뭐 발생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emit probability 떨어지면은 충돌에도 발생 안 되는 상황들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가능성 100%는 이제 모든 충돌에 잔상이 다 발생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여기서는 바운스 이벤트를 했을 때는 파티클 퍼 콜리전, 파티클 벨로시티, 뭐 이너리 메인 벨로시티, 라이프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해서 부딪혔을 때 뭔가 이제 그런 2차적인 파티클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파티클 벨로시티를 35로 올리고 이너린 메인 벨로시티는 12로 좀 낮출게요. 자, 여기까지 뭐 충돌에 대한 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마무리는 이제 얘가 좀 플랫해 보이니까 라이트를 추가할게요. 지금 라이트를 줄 건데 그 쉐이딩 쉐이딩을 줄 건데요. 그 섀도우 라이트 네임이 섀도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라이트의 이름을 섀도우 이렇게 영문으로 섀도우라고 써주세요. 포인트 라이트로 주시고 섀도우
컬러는 약간 색을 약간 색을 줄게요. 약간 백열등처럼 약간 오렌지빛, 색온도가 낮은, 약간 붉은 조명은 색온도가 낮은 거죠. 여기 이름을 섀도우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영문 대소문자 맞춰가지고 오케이 하시면은 되고요. 라이트에 지금 인식이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떠요. 플로랑 월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동으로 뜨죠. 인식이 되고, 그다음 섀도우가 지금 진짜 저건데 Y 값을 좀 올릴게요. Y 값을 좀 올려주시고, X는 이제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음영이 지금 이렇게 변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파티클 선택해서 그 쉐이딩에 가시면 쉐이딩에 온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쉐이딩. 그럼 이제 요 조명에 맞춰져요. 그 다음에 노미널 디스턴스가 있어요. 얘를 좀 올려줘야 돼요. 노미널 디스턴스를 한 450 정도 줄게요. 그러면은 그 범위 안에서는 밝아져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요 섀도우는 요 라이트의 이름 섀도우의 Z축을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이 라이트에 따라서 음영이 이렇게 달라져요. 라이트가 뒤로 가면 어두워지고 앞으로 오면은 이 Z 값을 500에서 0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500에서 0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면은 이 파티클이 라이트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로 오면은 이게 밝아지고 0이 되면은 뭐 이렇게 파티큘러 발생 위치랑 사실 같으니까 거리에 따라서 뭐 표현될 거고요. 자, 일단은 요거 쉐이딩 온 하시고 노미널 디스턴스 잡아보시고, 그래서 요 섀도우로 라이트 이름을 줘서 하시면은 이 포지션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X 값을 0으로 한다 이러면은 이렇게 해서 요 파티큘러의 밝기랑 그다음에 그 바닥하고 월의 밝기가 같이 동시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조명을 왼쪽으로 좀 놔보시고 한 130 정도 잡았어요. X 값을. 오른쪽은 좀 어두워지죠. 그 다음에 파티클에서 쉐이딩. 그래서 노미널 디스턴스는 어디까지 밝게 할 거냐. 이제 지금 얘가 비춰지는 거랑 좀 비슷하게 가야죠. 그래서 한 580 정도 하면은 이 정도. 지금 바닥에 비춰지는 음영이랑 거리가 좀 비슷하게 되고, 앰비언트나 디퓨즈는 또 밝기를 추가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디퓨즈는 이렇게 음영의 세기를 조절하는 거고, 앰비언트는 이제 하이라이트를 조절하는 건데 하이라이트가 크게 많지 않아요. 이거하고는 다르죠. 섀도우 렛포 메인, 얘는 그냥 자체적으로 음영을 주는 거고요. 이거는 뭐 오페시티를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자체 이렇게 아래쪽 음영 들어가는 거. 여기 섀도우 렛포 메인 얘 온 해보시고요. 오페시티를 한 40으로 해볼게요. 바닥이 좀 어두워지나요? 50으로 올려볼게요. 오페시티 50으로 하시고, 그
어드저스트 디스턴스를 조금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잠시만요. 오페시티를 좀 올려요. 한 55 정도 올려주시고. 네. 예를 들어 세게 갈게요. 그냥 오페시티 60으로 잡으시고 어드저스트 디스턴스를 이렇게 조절하면은 음영의 위치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한 135 정도? 대략. 그러면 이제 약간 그 공의 아래쪽이 좀 어두워지죠? 네. 이런 느낌을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뭐 에펙은 가짜 3D잖아요. 이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는 좌표뿐만 아니라 그 음영이 중요하죠. 음영. 우리 그 C4D에서도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줘야 그 바닥이나 코너가 들어간 부분이 좀 어두워져서 입체감이 더 나는 것처럼. 아, 거리. 근데 그게 음영의 위치를 조절하는 거예요. 음영 위치 조절. 음영을 조금 위로 올릴 거냐, 밑으로 내릴 거냐. 좀 잘 안 뛰면은 오페시티를 한 80 정도 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암흑으로 보일 거니까. 오페시티를 한 70 정도 주시면은 더 확실하게. 어드저스트 사이즈로 이제 이렇게 크기를 또 조절할 수 있는데, 사이즈는 조금 얇게 한 95로 조금 줄일게요. 네. 그러고서 얘가 이제 파티클이 지금 보시면은 밑으로 갈수록의 음영이 더 세죠. 132 정도 어드저스트 디스턴스. 근데 이게 보시면은 네. 약간 그 달라요. 그 요 섀도울렛은 자체 음영이죠. 파티클 하나의 음영, 하나 안에서의 음영인데, 요게 좀 이쪽에서는 음영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는 음영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요. 그 라이트의 영향을 좀 받죠. 라이트랑 전혀 무시가 아니고, 얘는 약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죠. 여기는 어두우니까 아예 표현이 안 되고, 라이트 바깥이니까. 여기서는 이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오페시티를 조금 한 75 정도 진하게 해서 보시면은 더 차이가 날 건데, 아니, 그냥 저걸 늘려도 돼요. 사이즈를 한 17 정도로 이렇게 공 사이즈를 좀 키우고 보셔도 되고. 파티클 사이즈는 한 15 정도. 그래서 이제 쉐이딩은 뭐 오늘이 설명 마무리예요. 그래서 요거 쉐이딩은 라이트의 위치에 맞춰서 파티클의 음영이 바뀌는 설정을 하는 거. 그때 이름은 섀도우라고 해야 되는데, 왜 섀도우냐면 여기 네이밍 위에 보면 여기 추주 네임이 섀도우 라이트 네임이 섀도우라고 써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섀도우 렛 포 메인 하고 세팅, 아니 웍스는 이제 잔상까지 음영하겠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주면 되는데, 잔상은 지금 음영하면 좀 이상해, 시커매져가지고 얘가 약간 쟤같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지금 뭐 얘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오프 할게요. 그래서 섀도우 렛 세팅은 각 파티클 내에서의 그 앰비언트를 설정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음영까지 줘야 조금 이제 더 입체감을. 색은 바꿔도 돼요. 컬러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거로 바꿔도 되고요. 참고로 그
C4D도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그 음영 어두워지는 색깔 바꿀 수 있어요. 뭐 다른 색으로. 자, 그래서 요 섀도우 렛도 지금 얘가 지금 각도를 약간 흩어뿌리잖아요. 그래서 이 공이 앞에 있는 것도 있고 뒤에 있는 것도 있죠. 좀 더 퍼뜨려 볼까요? 이거를 올라가서 음영이 좀 더 확실하려면 그 디렉션 스프레드를 올려주면 돼요. 한 35 정도로. 그러면 이제 흩어뿌리게 되니까 35%. 그러면 이제 좌우로 좀 더 퍼지죠. 그러면 이제 음영 차이가 위치에 따라서 좀 확실하게 나타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요런 것까지 조금 더 신경 써줘야 가까이 이쪽에 있는 건 라이트가 머니까 시커멓게 보이고, 라이트의 바로 밑에 약간 라이트보다 뒤쪽에 있는 거는 밝아 보이죠. 예. 라이트 앞쪽에 있는 건 어둡게 나오고, 예. 그런 차이예요 지금. 라이트의 그 Z 값을 앞뒤로 이동해 보셔도 되고요. 에펙은 어차피 뭐 평면적인 거를 3D 공간에서 표현하는 거니까 최대한 3D 느낌을 주시려면 이런 음영까지도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바운스와 더불어 쉐이딩, 섀도우 렛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파티큘러는 어느 정도 기능을 이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카테고리가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